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류은양 님이 저희한테 새로운 이름을 선사하셨습니다. 뭐요? 시선집중이 아니라 신선집중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 신선한 뉴스를 제공해 준다고? 아, 그런 뜻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시선집중을 들으면 마음이 신선해진다. 아니면 신선처럼 뭔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꿰뚫고 있다? 활어 방송으로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재밌어서 소개해드렸고요. MYWS님이 전남 순천에는 아침부터 세찬 비가 퍼붓고 있는데요.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 전해주셨고요. 외통수님은 지금 폭우로 길 중간중간 포트홀이 많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세요. 라는 인사해 주셨고. 그러니까 진짜 비 많이 오고 나면 도로가 곳곳이 패이거든요. 그렇죠. 고속주행하다가 큰일 납니다. 천천히 안전운전하셨으면 예, 좋겠고요. 예. 풀ตึ그님이 일주일 동안 해님을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제 빵끝 웃어줄까요? 수해 이재민들 복구도 해님이 웃어줘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우기라고 불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기는 우기인데 또 이렇게 띠로 돌아다니면서 비가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리니까. 대기의 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서로 길게, 근데 폭은 좁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대기의 강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주 집중호우를 내리는 주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기상을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죠. 다만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에서 사망자가 한 명이 더 수습이 됐습니다. 근데 오송 이 궁평 이 지하차도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총체적 엉망이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요거는 잠시 후 3부에서 저희가 여기도 이슈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AS 타임 해드릴 게 하나 생겼어요. 네. 네, 광주 봉선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작업을 하다가 1.2톤 화물용 리프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유족들이 원청 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인터뷰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따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꿈쩍도 안 하던 원청 한국건설이 그 인터뷰 이후에 유족들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만났다고 하고요. 한국건설 측이 오늘 오전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확실한 수사와 처벌까지 나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한국건설이 인터뷰 후에 움직였다는 것만으로도 유족들이 감사하다며 저희 제작진에게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혹자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는데 언론에서 힘 보태주시고 노조에서 도와주신 덕에 바위가 흔들렸습니다. 네, 네. 이 말이 좀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원청의 책임과 사과 어디까지 이어질지 제대로 이어질지 저희는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이름 없는 장사미사들의 연대에 있습니다. 관심을 표명하면 표명할수록 그건 레이저 광선이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레이저 광선을 모아서 제이비타임즈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6일 충북 오성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취재진이 원희룡 장관에게 발언을 요청을 했는데 이때 현장 관계자가 견인차가 들어가야 한다고 외치면서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그 현장의 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견인 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니 짧게 하고 말씀드릴게요. 비극적인 사고에 너무 참담한 마음입니다. 저 죄송합니다. 지금 견인차 들어온다고 해서 조금만 피해달라고 하거든요. 예. 네, 우선 좀 잠깐만 피해주시죠. 차부터 피해주시죠. 차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차부터 보내니까. 네,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국토부가 해명에 나섰는데 그 해명이 더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합니까? 자, 국토부 해명은 우선 현장의 소음이 크고 수십 명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
시야가 차단돼서 견인차가 들어오는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 이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해명인데요. 현장 관계자의 비켜달라는 말 역시 원희룡 장관이 아닌 둘러싸고 있는 카메라 기자들에게 했던 말이라. 원 장관이 당초 서 있던 곳은 견인차가 통과할 수 있는 위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해명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카메라 기자 따로 원희룡 장관 따로 움직였다면 그다음에 그 사이에 넓은 해자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엉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갈라서 해명을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장관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든 카메라 기자들인데 어떻게 이걸 나눠서 얘기를 합니까? 이걸 해명이라고 지금 내놓는 겁니까? 원희룡 장관 본인도 SNS에 직접 해명을 올렸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뒤에서 견인차가 오는지 알 수 없었고 짧게라고 한 건 인터뷰 자체가 방해될 수 있으니 기자들에게 짧게 하자고 한 거다.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기사이고 매우 유감이다.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논란이 있는 게 자, 견인차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짧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인터뷰 그래도 짧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견인차 들어온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대로라면. 그럼 이게 적절했는지라는 얘기는 다시 그러니까 성립이 되는 논란이 되는 거죠. 네, 판단은 촌철님께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현장을 찾았죠. 어제 민방위복을 입고 경북 예천시 감천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한 발언이 주목거리가 됐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이 산사태 소식을 듣고 주택 뒤에 있는 산들이 좀 무너져갖고 민가를 좀 덮치면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몇백 돈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랐어. 아유, 괜찮아요. 네, 저는 오히려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지금까지 뉴스에 산사태 장면 한두 번 나온 거 아닙니다. 그 장면들 보면 거의 모두 어김없이 흙이 쓸려 내려올 뿐만 아니라 집채만한 바위들도 굴러 내려옵니다. 그렇게 떨어진 바위들이 도로를 가로막아서 교통이 끊긴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봤다? 저는 이게 놀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무너져 민가를 덮친 것으로 생각을 했지 바위가 굴러올 정도라는 거 몰랐다. 그러면 주택 뒤에 있는 산들이 무너져 민가를 덮치면 사람이 안 죽습니까? 네? 뭐가 다른 거죠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 놀라운 건데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강조 차원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최희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보고를 받은 건가요? 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주택 뒤 산이 민가를 덮칠 정도로만 생각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 말을 듣고 놀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는 걸까요? 아니 저는 산이 무너져서 민가로 덮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발생을 하죠. 아니 바위가 굴러와야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저는 이걸 구분해서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요. 현홍선님이 저도 이런 상황 처음 봤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하나 더 짚을 게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골프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호우가 내리던 지난 15일 골프를 쳐서 구설수에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로부터 이거 부적절한 처신 아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 놓고 밖에서 질문하세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네, 참으로 당당하신데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주말에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하지 않고 피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구해보려고 했던 공무원들은 바보입니까? 주말 휴식권 반납한 자기 권리도 못 챙기는 바보들입니까? 지금 당장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기하는 공무원들은 바보입니까? 정부는 오히려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대기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의 어떤 주말 휴식권 지금 침해 아닙니까? 네? 그래도 여기서 짚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경북의 상황이 어땠느냐. 그죠? 홍준표 시장이 골프를 치던 날은 경북에서 산사태로 17명이 매몰이 됐었고요. 대구에서도 지난 15일 오후 밤 11시 기준으로 실종자 1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지난 14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린 후 비상 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공직사회에서는 비상령을 내려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그러면 대기 조치를 합니다. 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뭐랬습니까? 대구에서 상황 없었다. 상황이 있어서 그때 움직이면 그게 뒷북 아닙니까? 뒷북. 그렇죠. 네? 공무원은 그렇게 움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도대체? 네. 어제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현장을 나가라, 철저히 대비해라 이런 주문도 했는데 그럼 이건 주말은 예외가 되는 건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한편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순방 기간 수해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이 출국 전에 여러 차례 사전 대비를 철저히 했고 특히 저지대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도 내린 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보도에 대해서는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공식 답변이 됐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그냥 우리 일상으로 바꾸면 말대꾸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말대꾸 안 하겠다는 것은 주장과 주장이 대립할 때 나오는 얘기고 이건 지금 팩트를 다투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팩트에 대해서 소상히 브리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흐려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팩트를 갖고 얘기해도 그 자체가 정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JB타임즈 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정치를 얘기만 해서 그런데 다른 사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5성 궁평 2 지하차도 참사로 숨진 32살 조모 씨가 계셨습니다. 네. 이분이 지난 2019년 세월호 참사 5주기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남아있는 우리들이 더 열심히 살게.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고요. 12구 참사 때도 글을 올렸습니다. 한창 반짝일 젊음이 이렇게 지는 게 슬프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그랬던 그가 이번엔 참사의 희생자가 돼버린 겁니다. 네, 2년 전 독서 모임에서 조 씨를 만났다는 지인이 사회적 약자, 재난에 관심을 가진 차분하고 명석하고 착한 친구였다. 이렇게 추억을 하던데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 국가에 세금 내는 거고요. 병역 의무 수행하는 거고요. 법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사의 희생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더구나 인생의 꽃이 채 펴지지도 않은 젊은이들이 왜 비명해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조모 씨가 궁평 2 지하차도 참사에 애도의 글을 달고 있을지 모르고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참사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정말 솔직히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안심하고 살라는 말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양심상. 방송에서는 마땅히 그리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겪었던 숱한 사례들이 이런 영혼 없는 위로의 말을 가로막고 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해거름님이 억장이 무너진다고 올려주셨고 짱가님이 한숨만 나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반복되는 비극, 막을 대책이 지금 필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잘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보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국토부 자료를 입수를 했고요. 그 내용을 노컷뉴스가 조금 전에 올린 게 있는데 간략히 추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국토부가 지난 2월 6일에 발표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준비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강상면 안, 종점이 강상면으로 되어 있는 안의 터널과 교량은 각각 9개와 15개였고요. 반면에 종점이 양서면으로 설정된 안의 터널은 16개, 교량은 1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서면 안이 터널이 7개 더 많은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터널 뚫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강상면 안으로 가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 지난 6월 공개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이 또 있는데 이걸 보면 양서면 안의 터널과 교량 수는 이전과 똑같았는데 문제는 강상면 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교량 수는 15개에서 26개로 11개가 늘어났고요. 터널 수도 9개에서 19개로 10개가 증가했다고요. 왜요? 바로 이게 문제인데 왜요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래버리면 이게 경제성이 나오는 거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강상면 안을 추진했다라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경기도 광주시 의견을 반영해 광주 구간 노선 일부를 변경하면서 터널, 교량이 추가됐다. 수가 바뀌었을 뿐이지 총 연장을 고려하면 큰 차이는 없다. 에? 이게 국토부의 설명이라고 하는데 총 연장이 그대로도 뭐든지 간에 그러면 똑같은 1km를 그냥 그 평지에다가 그 아스콘 까는 거고 터널 뚫는 거고 비용이 같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공사 기간이 그리고 똑같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적은 걸 그러면 그러니까 가져가야 된다. 요 하나의 요인만 놓고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기사에 담긴 익명을 요구한 도로 설계 전문가의 워딩도 있는데요. 준비서에는 대략적인 수치를 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마치 전혀 다른 노선의 터널과 교량 수치를 담은 것 같다. 강상면 안은 약 1km 지점마다 교량을 설치하고 1.5km마다 터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비가 되지 않은 산지에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수준이다. 계속 그러니까 산 뚫고 또 뚫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경제성이 뛰어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게 없는 거잖아요. 그건 성립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대안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지금 계속 이게 그 의혹이 의혹을 낳고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화나지 마시고요. 저도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잖아요. 네.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그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해 때문에 일단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언젠간 다시 열리게 될 텐데요. 여기서 국토부가 소상히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것도 좀 지켜볼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가 이 논란이 논란을 낳고 의혹이 의혹을 낳는 이 현상을 어떻게든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끊어야 되는 주체가 누가 되겠습니까? 국토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기 전에 예천 사람님이 우리 지역 일손이 부족합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노력하시지만 정말 힘드네요. 국민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고 지금 댓글 올려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